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타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타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한동훈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문답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이 안 나온 거라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예비 후보자가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첫째, 법인카드 이재명 대표께서 쓴 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민주당 예비 후보자가 법인카드로 샴푸, 초밥 사 먹었다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게 이 대표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대표를 겨냥을 한 것인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저 이야기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 공관위에서 5대 배제 기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직장 갑질이 있거든요. 직장 갑질? 거기에도 해당되고요. 아이고야. 그다음에 어제 그 기준을 보니까 민주당에 부패 범죄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도 해당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나라 돈을 이게 국고를 횡령한 이런 게 범죄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배제 기준에 해당되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직장 갑질이에요. 직장 갑질. 조명현 씨, 허허. 이분은 이제 주말마다 불러서 일제 샴푸를 사와라. 그러고 이제 쏘고 빨고 이게 다 법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직장 갑질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런 기준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 기준에 아예 부적합으로 저는 처음부터 적격 기준 통과할 수 없다 봐요. 어제 아마 이제 면접할 때는 덕담으로 쇼처럼 몇 개 이게 저출산 대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었지만 예, 예. 이런 이제 아픈 질문을 좀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원천적으로 저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첫째, 둘째, 셋째 이재명 대표 답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는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또 했는데요. 오늘은 매우 디테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 대표님, 공금 법카 횡령한 의혹 만취 상태로 운전하셨죠? 혐오 욕설을 하셨지요? 위증 교사도 하셨네요.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건 이걸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이 대표를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짝 나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공금 법카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할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오전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뭐 법카, 횡령, 만취, 음주운전,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혼자 저런 범죄를 다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요, 국민의힘에서 저러한 사람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탈락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적격이라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판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네.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역지사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년에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뭐 묻지 않고 사직야구장 가셨어요? 누구랑 가셨어요? 그때 관객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게 과연 품격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여당의 대표로서 좀 오랜만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정책에 대해서 좀 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여당과 야당이 같은 날 동시에 저출생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예. 많은 언론들이 간만에 정당다웠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지엽적인 문제는 대변인들한테 논평으로 맡기시고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이게 뭔가 약간 옅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빨리 정책 경쟁하고 싶겠죠. 허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저 많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열거하다가 숨이 차서 말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말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래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뭐 품격이 없다 얘기하는데 선거 전략입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동훈과 예. 과거 구태의 수많은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전선을 명확히 긋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십시오. 허허. 한동훈이라는 정치 신인이 말 그대로 586 시대 청산, 그다음에 정치 개혁 이런 걸 화두로 꺼내들고 우리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 정신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씩 재판불려 다녀야죠. 아이고야. 신년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다 기대했는데 선거구제 개편 같은 정말 중요한 게임의 법칙은 얘기도 안 꺼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공당의 대표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하게 이번 총선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이라면은 국민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내놓기는 매우 궁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 이제 흐름과 전략과 뭐 포인트 이런 게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총선 전략 포인트는 명확한 거예요. 한동훈 vs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르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vs 윤석열 이렇게 총선을 치르고 싶은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천만의 말씀, 링 위에 올라오시오. 한동훈 vs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릅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